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키워드는 제주 더 큰 네일센터 민간 위탁 전환 최선일까요?입니다. 소식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주 더 큰 네일센터. 이 센터는 청년 대상으로 교육 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진로 찾기를 돕는 그런 공공기관인데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 제주지사 시절에 굉장히 좀 야심차게 출범을 알렸고 주목도 많이 받은 그런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간 위탁 사무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운영 방식에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짚어볼까 해요. 네, 제주 더 큰 네일센터 진로교육이나 생활비도 지원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이 제주 더 큰 네일센터가 그동안 탐나는 인재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1년에 150명 정도 청년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선발된 청년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진로 관련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매달 150만 원 상당의 생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혜택이 많고 이게 상당히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또 전국적으로도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청년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좀 호평을 받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지사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이곳이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자마자 변화가 예고된 셈이네요. 네, 이게 좀 시기가 절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가 제주 더 큰 네일센터의 탐나는 인재 그 사업 규모 관련해서 조금 조절을 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은 탐나는 인재만 보면은 이 프로젝트만 보면 좀 축소되는 그런 방안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당장 내년부터 기존에 150명 정도 탐나는 인재 청년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서 75명 선발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100명으로 이제 조금 다시 늘어난다고 하고 또 별도로 일반 청년 지원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도 이제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민간 위탁으로 전환까지 진행 중인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이게 오영훈 도정이 그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선진화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대응하기보다는 좀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도의회 임시회에 이 민간 위탁 사무 동의안이 제출돼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제주도가 민간 위탁 사업 공고를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통해서 이제 접수를 받을 것으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민간 위탁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일센터 지원되는 금액이 이제 내년 한 6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히 좀 큰 편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과연 민간 업체에서 맡아서 할 만한 그런 좀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가능한가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공공의 영역을 과연 어디까지 이거를 감당을 해내야 되나 좀 여기에 대한 좀 갑론을박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회와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 도정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거겠죠? 네, 이제 현재 운영 방식에 조금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일센터의 존재 가치 그리고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좀 효용성 여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일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청년들을 돕고 청년 미래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양질의 좀 일자리까지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좀 목적이 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분들이 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진로 교육이 끝난 후에는 도내 그 기업에 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인턴이 되신 분들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취재를 가서 좀 여쭤보고 일하시는 그 일터도 좀 보고 이렇게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는 있더라고요. 어떤 아쉬움이 보였다는 건가요? 일단 가장 아쉬웠던 거는 청년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그 기업직, 직군의 폭이 좀 그렇게 육지부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다. 이게 뭐 제주 지역이 사실 섬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런 한계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기업의 종류 그리고 직군 자체가 좀 수가 좀 육지부에 비해 적다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는 그 기업 중에서는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뭐 거의 뭐 스타트업 정도의 그 작은 기업들이 또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업들 규모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문적인 그 인턴 양성 프로그램이 그 회사 내규에 뭐 있지는 않은 경우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전담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입사를 하면 누가 나를 가르쳐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인원이 좀 인력이 많지가 않다 보니 이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좀 이런 부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가 기업 종류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선택지가 좁은 환경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센터 사업의 효용성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영훈 도정이 이번에 좀 민간 위탁 통해서 새로운 좀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센터 그 사업 중에 또 진로를 아예 그 취업이 아니고 창업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이제 탐나는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그런 청년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뭐 아이디어 굉장히 뭐 특색 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제주 지역 특색을 살린 조금 더 제주, 아까 그 와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그런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층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는 것들을 좀 청년들한테 알려주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센터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요,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이게 그 민간 위탁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최우선의 방법이냐, 해결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 아직은 확언은 하긴 어렵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 덕근레일센터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꾸려가는 방식 또한 당연히 공익에 부합을 해야겠고, 그리고 민간 위탁으로 이제 사업이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나 효율 논리에 좀 입각해서 이 사업이 꾸려질 그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민간 위탁이 진행되면 이 서비스 비용 인상,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저하가 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다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은 좀 자칫 특정 수탁 업체에만 좀 배불려지기 위한 그런 좀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좀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행정도 우리도 좀 그런 위험성을 알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민간 위탁을 하면 지금보다 좀 나은 운영 방식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이 민간 위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 세금보다는 이제 민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좀 더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민간 위탁 전환한다 하면은 계속 뭔가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비단 뭐 센터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 사업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당연히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제주 도입된 이후에 서비스 질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는 지적, 뭐 도의회 통해서도 계속 나왔었는데 행정은 좀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좀 소개를 하자면 한국지방행정학보에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논문인데, 이거를 보니까 지방 정부 차원에서 민간위탁 제도 도입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없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따라 충분한 논의나 준비 과정 없이 이 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덕근레일센터가 좀 성공적으로 변신을 하려면 민간 위탁 성과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 모니터링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게 지적하는 사람은 쉽지만 또 일하는 사람은, 행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의 시선으로도, 그리고 또 매의 눈으로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주 덕근레일센터의 민간 위탁이 실이 될지 득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길은 정해졌는데요. 부디 실보다 득이 많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센터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